안녕하세요. 배우 김명국입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 수많은 인생을 연기해야 하는 저로서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 김명국이 만날 분들은 화려하거나 거창한 분들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이웃 같은 분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배우로서 제 일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갖고 나가면서 열심히 사랑하는 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됩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주인공은 아직 30살이 안 된 청년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도시로 떠나갈 때 거꾸로 농촌에 털을 내리고 사는 청년 농부 박민재 씨를 만나봅니다. FTA로 인해서 시장이 개방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확실히 농가들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힘들다 하는데 힘든 건 맞아요. 근데 힘든 여건 속에서 그냥 한번 이겨나가고 또 하나하나씩 이제 경쟁력을 더 밀고 나가고 싶은 거죠. 풍성한 들녘이 반가이 맞아주는 곳, 찾아오긴 장흥읍 금산면입니다. 그 흔한 동네 슈퍼도 노래방도 없는 이곳에 우리 주인공이 살고 있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이고, 민재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 왔는데, 민재군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착하고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얌전하고 요거 장읍에서는 그런 총각 없을 것 같아요. 동네 어르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우리 민재 씨의 인기가 대단한데요. 민재 씨는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유일한 젊은이입니다. 농업고와 농업대를 졸업한 영농 후계자로 자신의 미래를 걸고 농사일을 시작한 지 벌써 5년째인데요. 박민재 씨. 박민재 씨! 박민재 씨 맞아요? 네, 맞아요. 아이고, 찾았어요. 박민재 씨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야, 저 진짜 이 노래 들어온 게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박민재 씨 덕분에 제가 정말 노래 오랜만에 들어오네요. 아이고, 박민재 씨.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악수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럴 때 포항 한번 해야지. 아이고, 반가워요. 아이고. 땀 냄새 많이 날 텐데. 아니, 괜찮아요. 아이고, 그게 사람 내는 냄새죠, 뭐. 논 규모가 얼마나 돼요,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게? 별로 안 되는데 대략 한 2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2만 5천 평이요? 네. 그러면 2만 5천 평 논이면 쌀이 얼마나 몇 가마가 나오는 거예요? 80kg. 수백 가마가. 수백 가마가? 네. 아이고, 대단하네. 근데요, 좀 부지런히 일을 안 했나 봐. 왜 이렇게 잡초가 많아요? 저희가 이제 우렁이 농법으로 이용해서 이제 우렁이가 이렇게 논에 있는 잡초들을 먹고서 그리고 이 벼들이 자라는 건데 우렁이가 다 미처 제거를 못해서 그럼 저런 거 이제 사람 손으로 이제 제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초제를 안 하고 우렁이 농법을 하면 또 그만큼 농부의 손이 더 많이 간다는 얘기네요? 손도 더 많이 가고 이제 네. 발자국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손자국이라고 해야 되나? 네. 손이 훨씬 더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훨씬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더 많이 쳐다봐야 되고 그래요. 쌀은 고생한 것에 비해 소득이 가장 낮은 작물이라고들 하지만은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기로 한 건데요. 갈수록 치열해져가는 수입쌀과의 경쟁에서 친환경 쌀은 경쟁력이 있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이렇게 농사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짓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저희 젊은 사람들이 쉽사리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천재가 될 수 있고 뭐 영특한 사람,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은 저는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되는 거니까. 음악에 미쳐가지고 음악 듣고 음악하고 하는 것이 그 젊은 시절에 제 낙이었어요. 지금 민재 씨는 다른 이렇게 도회지에 있는 젊은이들 보면 부럽거나 좀 이렇게 내가 좀 서운한 뭐 이런 감은 없어요? 시간 남을 때 가끔 커피숍 가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아니면 저 시간 남을 때 수영하고 운동하고 헬스하고 책 보고 친구들 만나서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 다 똑같이 해요.
논일을 마치자마자 바삐 길을 나서는 민재 씨를 따라 나섰는데요. 울퉁불퉁한 산길에 자리한 축사가 민재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소가 더 많이 산다는 장흥에서 민재 씨도 32의 한우를 키우고 있는데요. 축사가 널찍하고 깨끗해 보이죠? 민재 씨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농업대학을 나왔지만 축산업을 전공한 건 아니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가며 공들이고 있는 민재 씨. 구제역의 수입소에 남들은 축산업이 어렵다고들 하지만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다른 농사일보다 이거 굉장히 단순할 것 같아. 뭐 이렇게 여물만 주고 씨래도 잘 크면 되고. 소 같은 경우는 질병이 한번 딱 걸리면은 그냥 잘못하면 그냥 바로 죽어버려요. 그리고 한 1년 6개월 동안 키웠다가 갑자기 병 걸려서 딱 죽어버리면은 그럼 1년 6개월의 노력이 그냥 헛수고로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공이 다 날라가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암소 같은 경우는 인공 수정도 해줘야 되고 때 맞춰서 발전기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뭐 예방 접종도 해줘야 되고 주사도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손이 훨씬 더 많이 가죠. 그러면 많이. 저기 뭐 신청해서 이렇게 인공수정이나 뭐 예방 주사 맞추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수의사분들한테 신청을 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고 선배들한테 지식을 많이 여쭤봐서 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냥 제 스스로 이제 자가 체득을 한 거죠. 그러면 저 송아지도 민재 씨가 직접 이게 인공수정한 그 소의 장본입니까? 네, 맞아요. 그래요? 정말 못하는 게 없죠. 전문가의 손을 빌어야만 할 수 있다는 어려운 기술들을 터득해서 경쟁력을 갖춰낸 민재 씨. 이제는 농사일의 선배인 아버지께도 기술을 전수하는 베테랑이 되었는데요. 대단합니다. 아유, 내가 이제 30마리가 60마리, 100마리, 1000마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럼 축사도 커져가지고 우리 민재 씨가 정말 대표 젊은 농인으로서 한번 좀 성공해 주세요. 네, 야, 알겠습니다. 소들 잘 커라. 야. 놀랐다. 놀랐어. 먹어 괜찮아. 먹이는 잘 먹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일일이 살피고 돌봐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할까요?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을 민재 씨의 부지런한 일손입니다. 별 탈 없이 잘 커가는 소들의 모습을 볼 때면 민재 씨의 마음도 흐뭇하겠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나가는 민재 씨가 참 든든합니다. 여기가 민재 씨 방이에요? 네. 컴퓨터도 이렇게 있고. 하면서 이건 뭔 책이야? 내가 좀 영어에 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서. 어디 보자. 이게 민재 씨가 공부하는 책이에요? 공부했던 책이에요. 공부해? 한 4, 5년 전에. 근데 내가 노안이 좀 있어서 좀 글자가 안 오네 이게 노안이 있어서. 근데 영어 공부를 이게 오래전에 한 책이에요 공부를? 그 호주 다녀오고 나서부터 계속 쭉 했으니까. 호주를? 네. 호주를 왜? 해외 선진 농업을 배워보고자 그래서 이제 갔었어요. 근데 호주 가면은 그래도 이 랭귀지가 있어야 될 텐데 영어가 돼야 될 텐데 어떻게 그때 영어 공부를 하고 갔어요? 처음 이제 영어를 접해보고 영어가 이제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저는 이제 몸소 느껴서 그 다음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이제 영어 공부를 차근차근 하게 된 거예요. 농사일을 지으면 뭐 영어가 뭐 사실 필요 없잖아요. 뭐 영어가 농사할 때 뭐 서한테 영어로 얘기해 줄 것도 아니고 영어 어디에 쓸모가 있어요? 영어가 요즘은 쓸모가 많아요. 이제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서를 읽고자 한다면은 그럼 이제 원서를 읽으면 더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해외의 기술들을 우리나라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영어를 알아야지 해외 기술을 우리나라로 들여오고 거기에 기술 서적도 읽을 수 있고 외국 바이어들과도 이제 같이 소통을 할 수가 있고. 그래도 또 영어로 또 뭘 또 활용하는 부분이 또 있나요? 이제 지금은 이제 영어가 제가 좀 배웠으니까 배운 걸 이제 다시 베풀고자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영어 이제 과외를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영어 과외까지요? 네. 그 영어 과외는 언제 가르쳐요? 영어 과외는 이제 해가 지면은 이제 깜깜할 때는 이제 불을 켜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영어 공인 점수 900점대의 대단한 실력을 갖춘 민재 씨. 아이들을 가르치고 받은 과외비는 고스란히 인근 학교에 기부를 하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민재 씨에게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나름대로 큰 파도들을 많이 겪어서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픔이라고 한다면 뭐 우울증이라는 것도 겪었었고 가정 불화도 겪었고
가출도 여러 번 했었고.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민재 씨도 청소년기 또 이렇게 자라면서 아픔을 다 겪었군요. 근데 우울증을 어떻게 또 잘 이겨냈어요? 그건 이제 부모님 영향 이제 힘들어하시는 거 보고, 그래서 일단은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나오게 돼서 살고 있는 거죠. 예. 농사 짓는 사람이 영원은 해서 무엇 하나 하는 회의감이 우울증으로 이어진 건데요. 아들의 아픔을 나눠 가질 수 없었던 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썼습니다. 민재 씨는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데요. 이거 공개도 될려나 모르겠어요. 공개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짠. 아유, 여자친구예요? 네, 여자친구예요. 그러면 여자친구는 민재 씨가 농사 짓고 하는 걸 먼저 알고 만난 거죠? 그렇죠. 다 알고 만난 거죠. 그 블로그에 다 제가 쓰고. 계속 얘기가 오고 갔으니까. 네, 블로그에 이제 농사 짓는 걸 막 올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처음에 요새 현대 여자는 그 젊은이가 농사 짓는다 하면 에이 막 이렇게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랬어요? 어땠어요? 아니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예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사귀자고 한 거예요. 그럼 민재 씨가 이제 지금 여친과 미래 신부를 맞이할 때는 내가 어느 때 결혼해야 되겠다 뭐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여자친구 뭐 월급 줄 수 있을 정도의 능력, 그러니까 뭐 한 달에 월급이 뭐 20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한 달에 뭐 그 정도를 생활비로 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면은 그때 이제 결혼할 생각이에요. 결혼식 때 꼭 초대를 해주세요. 정말요? 예, 정말요. 농담 아니에요. 예. 네. 정말. 네. 약속. 네, 진짜. 약속 또 자. 또다시 어디론가 향하는 민재 씨. 농사일의 과외까지 하루가 빠듯한데 민재 씨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시골과 도시를 잇는 연구소, 시도연구소인데요. 도시와 농촌이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며 이 기특한 청년들이 똘똘 뭉친 겁니다. 농촌의 신선한 먹을거리를 도시의 소비자들에게 연결해주는 시도연구소. 각자가 갖고 있는 전문 분야를 살려서 농산물의 상표를 만들어주고 거래처와 연결도 해주는데요. 민재 씨. 네. 아이고 예. 아이고 이게 다 누구신가요? 친구들이에요. 아 친구분들. 야 근데 어떻게 하나같이 좀 전부 다 탤런트 같아. 전화 못해요. 예. 근데 지금 뭐 종이 들고 뭐 하시는 중이었어요? 회의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회의 중이었어요? 네. 자, 솔직하게 민재는 이런 친구다 말씀해 주세요. 머리보다는 몸이 항상 앞서는 약간 공동파, 솔선수범하고 굉장히 시골에서도 일도 열심히 하고 제가 본 사람들 중에 제일 아직까지 열정이 넘치는 그런 이 일이 끝나고 또 집에 가서 뭐 과외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러게요. 농업을 뭐 농사를 한다든가 뭐 네. 농약을 친다든가 이런 일을 그런 거 보면 약간 또 건강 문제도 걱정이 되고 몸을 너무 혹사시키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약간 이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자신의 시간을 쪼개 농촌에 도움이 되고자 힘을 합한 청년들. 이곳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민재 씨가 유일한데요. 그래서인지 몸소 느낀 농촌에 관해 하고 싶은 것도 바꾸고 싶은 것도 참 많습니다. 농촌은 그의 미래이자 그의 가족과 이웃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인데요.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게 됐어요? 이제 제가 시골에 살고 제 주변 친구들도 다 시골 살고 어머니 아버지 시골 살고 할머니들 동네 할머니들 다 시골 사니까 그 시골의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오게 되었어요. 민재 씨가 이 연구소를 다니면서 달라진 뭐 변화 같은 거 있습니까? 마음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변화들? 저는 그 전에는 이제 집에 쌀이 이제 전부 수매를 하고 잠깐 남겨놓은 게 있었는데 어떻게 판매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 친구들이 기획을 해주고 디자인 해주고 그다음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새롭게 생긴 뭐 꿈이랄까 포부랄까 비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뭐 그 전에는 농산물을 수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우리나라 농산물을 해외에 좋은 농산물을 유기농 농산물을 이제 해외에 판매해보자라는 생각을 막연하게만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상품 가치를 부여하면은 이게 가능도 하겠구나 해서 저의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꿈이 더 확연해졌죠.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내일이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달려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달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달려서 더 나은 미래 농사짓는 사람들이랑 다 같이 두루두루 잘 살았으면 하는 게 이제 그게 제 작은 바람이죠. 김명국이 만난 사람 박민재 씨는 한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뚝심 있는 청년 농사꾼이었습니다.